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학기 과학탐구 실험을 공부하게 된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1학기 때 통합과학 시간에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오프라인에서도 공부를 같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색하지 않고 우리 서로 조금 친해진 사이가 됐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선생님의 소개 막 이런 거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자, 또 2학기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돼서 선생님 무척이나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도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다라고 선생님 그렇게 믿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학기 과학탐구 실험은요, 이제 원래는 이번 시간에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코로나 19 상황이 조금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언제 또 평가 계획이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 둘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다 안내하지 않고 그냥 진도를 나가면서 조금 안정화가 되었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공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론적인 수업은 온라인에서 이제 이론을 좀 듣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학교 나오잖아요. 그때 실험적인 부분을 좀 학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실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실험 활동의 주제입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효모의 발효 실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효모라는 건 뭔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발효라는 게 뭘까라고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시간에 이론을 조금 배우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이론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략한 내용 정도로 통합과학에서의 내용을 아주 얕게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료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활동은요, 총 3차 시로 선생님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차시, 바로 이번 시간이죠. 물질 대사라는 것과 그리고 세포 호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효모의 발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볼 거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음료수 있지. 갑자기 무슨 음료수가 나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음료에 달달한 것들 있지. 당 여러분들 뱃살 만드는 거, 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나 봐 라는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실험 보고서 작성해서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당을 많이 먹고 있었어 그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소 식습관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 반성하고 건강하고 실천 가능한 식습관 과 그리고 운동 계획을 세워보고요. 실제로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 인증 한번 해보는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증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면은 그 내용으로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은 이번 차시 뭐야? 물질 대사와 세포 호흡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실험의 이론을 좀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대사, 자, 처음 들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잘 정확히 정립이 안 된다, 어차피 우리 통합과학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자, 생명체 내에서 어떤 물질들이 뭐되거나 분해되거나 또는 합성되는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요,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에는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야. 효소라고 하는 친구가 참여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효소에 대한 내용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이렇게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이러한 과정을 조금 멋있는 말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바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자, 이화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고분자가 있어. 즉 어때? 굉장히 분자의 크기가 큰 어떤 물질이 있어. 그럼 고분자라고 해. 근데 얘네들이 쪼개지면서, 즉 분해되면서 작은 분자로 쪼개지는 반응, 이런 걸 이화작용이다라고 부르고요. 우리 생명체 내에서요. 자, 그리고 저분자가 반대로 이러한 저분자, 작은 분자들이 고분자로 이렇게 커다란 분자로 합성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조금 멋있는 말로 뭐라고 부르겠다?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대사라는 거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을 일컫는 건데, 이러한 화학 반응은 분해되는 반응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합성되는 반응도 일어난다. 즉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로 커다란 분자가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는 멋있게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합성되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물질대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조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간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세포호흡과 광합성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러한 물질대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례. 그래서 세포호흡은요, 뭐의 대표적인 사례냐면요, 이화작용, 즉 분해되는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자, 광합성, 말 그대로 벌써부터 뭐야? 합성이야, 합성.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건요, 포도당을 뭐해서 분해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ATP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긴 했을 거야. 이런 걸 얻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빛 에너지에 의해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더 자세히 이렇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포도당 어때? C6H12O6. 자, 요 정도의 화학식은 우리 이제는 과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난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C6H12O6. 자, 다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굉장히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수가 많은 분자는 고분자인가 봐.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분자라고 부르는 거. 자, 이런 커다란 분자들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쪼개지네요. 자, 이러한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 과정이라고. 세포호흡 과정이 일어나면은 포도당이 쪼개지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생명활동의 에너지 ATP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이거의 개수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렇다면 광합성이라는 건 뭐야? 그 반대 과정이야. 우리 식물들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을 흡수해서, 그리고 뭐에 의해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포도당 같은 애들을, 즉 우리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아닌 물질들,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무기물이라고 하는데, 바로 광합성은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합성되는 과정이라고 하고, 또 세포호흡은 유기물이 무기물로 분해되는 과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세포호흡과 광합성 그리고 물질 대사, 이게 도대체 효모의 발효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효모라는 친구는 누구냐? 자, 우리 효모라는 친구 잠깐만 써보면, 효모, 자, 얘는 있잖아요, 단세포 동물이에요. 단세포 생물이면서 동물이야, 동물. 자, 동물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생명체, 얘네들은 뭐해? 호흡이라는 걸 하겠죠. 즉 세포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모한테 뭐를 주면, 효모한테 포도당을 주잖아요.
그럼 포도당을 주면 이 포도당을 가지고 뭐해? 세포호흡을 막 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나는 관찰하겠다는 얘기야. 즉, 생명체의 세포호흡 과정을 나는 그 생명체를 효모로 갖다가 관찰해보고 싶고요. 이러한 효모의 세포 호흡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효모의 세포 호흡 과정이 발효구나. 그래서 효모의 발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포 호흡을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실험을 진행을 할 것인가? 효모 우리 다음 주에 요 과정을 실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험 과정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실험조는 선생님이 따로 실험조를 짜서 여러분들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올려줄 테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기 실험조를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 같이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실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실험 방법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준비물 쫙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일단 어차피 실험 과정을 보면서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어떤 실험이냐면 먼저 그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이게 실험 과정 중에서 이제 좀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데 퀸의 발효관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 그림 진짜 잘 그렸어. 밑에 봐봐. 자, 요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다? 발효관입니다. 발효관. 발효시키는, 즉 효모가 발효되고 있는 발효되는 그냥 관이란 얘기야. 자, 근데 얘를 조금 멋있는 말로 퀸의 발효관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이런 플레임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알면은 좀 멋있어 보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퀸의 발효관의 각각의 부분의 명칭을 조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명칭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잘 적고요. 그리고 내가 이 명칭을 얘기했을 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퀸의 발효관의 요 끝부분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시험관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은 것 같은 모양 있지. 자, 이거를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막혀 있어. 맹관부라고 얘기합니다. 맹관부. 자, 처음 들어봤죠? 자, 그리고 요 앞부분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구라고 하고요. 입구, 그러니까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뭔가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입구 쪽에 조금 희한하게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팽창되어 있어. 팽내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명칭 요 두 가지, 그리고 요 실험 기구의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맹관부, 팽대부, 발효관입니다. 자, 그럼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실험 과정을 조금 읽어볼게요. 자, 100ml 증류수에 효모를 조금 넣고요. 효모액을 만든대. 효모 갖다가 이제 발효, 그러니까 세포호흡 과정 관찰하려고 일단 효모액을 만들었어. 자, 두 번째 시험 지금 보니까는 발효관 4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관 A, B, C, D를 준비를 하는데 여기다가 발효관의 맹관부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맹관부를 아래로 가게 하여 용액을 넣고 용액을 섞이도록 살살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 있는 거냐면 100ml짜리 여기 효모액을 지금 만든 상태야. 효모액.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기울일 거야.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기울일 거야. 자, 만약에 요 상태로 있잖아. 요 상태로 자, 내가 첫 번째 뭐를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뭐 증류수를 넣을 거래요. 맨 처음에는 증류수와 효모액 15ml를 넣는데, 아이고 발음도 안 돼. 자, 그럼 봐봐. 증류수를 이렇게 쭉 여기다 따르잖아. 자, 이렇게 증류수를 따랐어. 1번 증류수. 이 번호는 우리 여기 있는 번호로 쓰는 게 여러분들 이해할 때 좋을 것 같아. 몇 번? 2번이네요. 2번. 자, 2번에
자, 이번 과정에서 증류수 15ml와 그리고 효모액을 이렇게 넣는 거죠. 20ml 넣나? 잘 모르겠네. 올라가면 반대로 됐다. 얘가 20이고 얘가 15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그럼 넣으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지? 이렇게 쌓이겠지. 그죠? 넣으면 넣을수록 이렇게 쌓일 것 같아. 그지? 액체가. 자, 그러면은 여기엔 공기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자, 나는 여기에 기체, 맹관부 부분에 기체가 안 쌓였으면 좋겠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얘를 이렇게 이렇게 뒤집을 거야. 뒤집어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액체들 2번에서 했던 증류수와 효모액을 넣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요 증류수와 효모액이 바로 여기 요 안부터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맹관부 쪽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자, 얘를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면 되겠죠. 크기 조정.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아마 이러한 모양이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으니까 자, 이러한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는 아마 효모액과 그리고 증류수가 들어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입구 부분을 솜으로 막습니다. 솜으로 막아요. 자, 근데 여기 실험 과정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다음에 용액이 섞이도록 살살 흔들어 준다는 얘기야. 흔들어 주고 나서 솜으로 이렇게 잘 막습니다. 입구를 솜으로 막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발효가 일어날 거라고, 즉 세포호흡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일단은 보니까는 효모는 뭐가 있어야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나요? 효모는 당이라고 하는 달달한 물질들, 달달한 애들, 포도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세포호흡이 가능하지. 근데 증류수만 있으면 과연 세포호흡이 될까 안 될까? 실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눈으로 관찰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주에.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관에 뭘 넣는 거야? 이번에는 음료수, 주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거 준비해 볼까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 안에는 우리 효모랑 그리고 주스가 들어있겠죠. 주스 안에 우리 달달한 과당이나 설탕, 포도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솜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겠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어떤 기체를 만든다고? 그렇지,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든다고요.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여기 효모랑 주스가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 거야. 자, 어떤 식으로 내려갈 거냐면, 자, 아마 요 부분이 이렇게 기체로 쌓이면서 이렇게 내려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마 CO2 기체로 가득 차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요 쭉 내려가는 요 시간을 4분 간격으로 얼마만큼 내려가는지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요, 여기 맹관부 부분에는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도록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4분 간격으로 얼마만큼의 눈금이 내려가는지 여러분들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분 간격으로 눈금이 내려가는 정도를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마 얘랑 어떻게 실험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또 실험하는 거죠. 선생님이 3번까지만 선생님이 할게요. 3번까지만. 자, 이번에는 이온 음료? 이런 거 한번 넣어보는 거야. 과연 얼만큼이나 나올까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또 똑같이 여기 솜으로 막아주면 여기에는 효모랑 이온 음료가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온 음료 그래도 달달한 맛이 있잖아. CO2가 나올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CO2에 의해서 요 맹관부 부분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 4분 간격으로 기록을 해서 얼마만큼까지 내려가는지 더 이상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지점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실험 결과 나중에 기록하는 란을 줄 거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느낌상 어때요? 얘가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음료수 안에는 당이 많이 들어있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 이러한 다양한 음료수에도 정말 많은 당이 들어있구나, 또는 건강음료 비타 땡땡 오로나 땡땡 이런 것들에도 생각보다 많은 당이 들어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러한 실험을 좀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선생님이 너무 지금 답을 다 알려준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주에 한번 요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쵸?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주스와 음료 이런 것들을 조금 두 종류는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실험조를 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음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나씩 좀 가지고 와서 함께 실험을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준비물로 뭘 가지고 오냐? 음료수 하나, 건강음료도 괜찮고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음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특히 혹시라도 나는 탄산음료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탄산음료를 구매를 해서 하루 정도 탄산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탄산음료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하루 동안 탄산 전부 제거한 상태로 가지고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실험에 대한 설명도 마쳤고요. 자, 요거에 대한 실험을 다음 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 화학실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